작년, 특히 작년 4분기 부동산 시장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래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나온 지수들은 저 연구실에서 만든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위주로 저희가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광역시별로 다 다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가 2013년까지를 본다고 했을 때 2013년 위에 세 개는 상승했다가 꺾여요. 그런데 밑에는 하락했다가 올라가요. 이 시점이 사실은 보면은 위에 세 개는 서울, 인천, 경기고 밑에는 다른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같이 움직였던 시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20, 21, 22 딱 3년치만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아예 원래 다른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상승하는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리는 왜 안 올라? 원래 안 올랐어요. 원래 달랐어요. 서울이 떨어졌는데 지방은 안 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23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서울이고요. 나머지가 굉장히 정체 또는 일부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 전고점, 그러니까 2021년 가격이 최고가였거든요. 이 시점. 이 전고점을 돌파한 광역시는 지금 서울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아직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2023년 1월, 그러니까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이었을 때, 그, 최저점이었을 때를 모두 100으로 놓고, 같은 지수를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해요. 쭉 상승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도시들은 움직임이 약간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일로 약간 올랐다가 쭉 떨어져요. 이 도시가 사실은 이 대구하고 광주예요. 그리고 어떤 도시들은 약간 올라갔다가 정체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2023년 이후의 모습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광역시가 지금 세 카테고리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상승하는 데가 있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 굉장히 정체 또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카테고리가 도시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 도시는 하락하는 도시예요. 다만 제 말씀 하락하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도 지금 공급 절벽이 지금 심각하고요. 한 2029년 되면은 거의 공급이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땅값이 30이고 70 정도가 공사비예요. 근데 공사비가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가 올라서 공사비가 지금 100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에다가 토지비가 30이기 때문에 아예 짓지를 못해요. 수익이 안 나와요. 즉 100에 팔려야 되는데 공사비가 올라서 지금 130이 된 거예요. 즉 가격이 130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비가 빵원이 되던가 아니면 가격이 130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급 굉장히 안 나올 텐데 근데 너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방마저도 좀 이건 장기입니다. 올해나 내년이 아니고 한 3, 4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미분양이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도시계획적으로 공급 관리가 지방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파트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광역시정에서 유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고점대가 2021 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 분기 때 한 288, 그러니까 이건 지수입니다. 이게 288억 뭐 288 평당 뭐 제곱미터 가격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3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21년 4 분기가 288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2년에 쭉 폭락했다가 슬금슬금 올라서 작년 4 분기에 289가 됐어요. 즉 100%가 달성이 됩니다. 서울 전체로. 근데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서 또 약간 재밌는 부분은 지방 광역시에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같은데, 대전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전고점에 다다를 것 같아요. 전고점에. 전고점 대비 거의 뭐 부산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 10% 가격 낮은 수준이고 뭐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90, 거의 10%에서 뭐 3, 4%밖에 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달성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지역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울 안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서울의 서울 전체의 어떤 지수의 흐름은 사실은 이 점선입니다. 점선이고요. 서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가 주택 지역하고 이 중저가 지역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1월에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갔다가 2023년 말하고 2024년 초에 약간 좀 떨어져요. 그리고 202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도로 굉장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뭐라 그러죠? 스티피해요. 기인데 이게 뭐 이 정도 기울기는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느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강남은 전고점을 이미 2024년 확실히 돌파를 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랐는데 서울 전체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와서야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게 가정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이 이 정도인데 강남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이 아마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2호선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특히 강북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켓이 지금 분화가 서울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크게 세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지구에 있는 곳들, 강남, 그러니까 동작부터 강동까지 강남축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안에 있는 데입니다. 2호선 안에 있는 데들. 그리고 이 서울에서 2호선 외곽의 서북부하고 2호선 외곽의 동북부하고 좀 달라요. 2호선 외곽의 서북부 지역은 사실은 그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화문도 존재하고 홍대 합정, 그다음 상암 이렇게 존재하니까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동북부 지역은 지금 갈 수 있는 업무지구가 광화문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아까 지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시 주택시장은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완전히 재편된 상태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그래서 동북부에 있는 노원, 도봉,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울기가 2023년 1월 달에 바닥을 친 건 맞으나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2023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절적인 요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어떤 뭐 물가도 마찬가지고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겨울에 덜 써요. 겨울에 덜 나가고 겨울에 계약을 덜 해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것들이 겨울에 약간 좀 덜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가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덜 움직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이 거래량 붙은 것들이 이 뭐 2013년부터 가격이 폭등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 붙는 거랑 지금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사이클이. 제가 뭐 슈퍼 사이클 말씀드린 게 재작년인데, 그러면 2024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벌써 8분기 동안 슈퍼 사이클 탄 거거든요, 서울. 그럼 이 슈퍼 사이클 탄 게 앞으로 계속 타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2010년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 기간 3년 됐고요. 정책이 1, 2년 한 다음에 저는 코로나 기간은 버블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2013, 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6, 7년의 상승기가 존재를 했었어요. 6, 7년의 상승기. 그럼 앞으로도 6, 7년 동안 상승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기도 한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2022년. 그거에 2010년대 초반에 3년 하락기보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정체기도 사실 저는 2023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정체기로 보는데 1년밖에 안 돼요. 그럼 상승기라는 게 이게 과연 6년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절반이 될지 아니면 한 60% 될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지금 버블에 다다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북은 다른 겁니다. 이 마켓이 완전히 차별화됐기 때문에.